네, 뭐 윤영걸 대표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워낙 잘 아시는 거죠. 비록 YG와 승리가 어떤 뭐 유행가나 이런 게 있는지는 뭐 저를 비롯해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사회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이제 5개월 만에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죠. 5개월 만에 마무리됐는데 그때 예. 대통령까지 지시했잖아요. 네, 그 김학의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예, 사건 그리고 장자연 사건 자살했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걸 감춘 예. 특권층 비호 의혹 수사 또 버닝썬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지시를 해서 하명 수사 비슷하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5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예. 결과는 한마디로 태산 명동 서일필입니다. 태산처럼 큰 게 우르릉 쾅쾅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쥐 한 마리가 뛰어나오더라. 소문에 비해서 너무 나온 게 없죠. 네. 그래서 뭐 버닝썬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적용 혐의는 7개나 돼요. 예. 성매매 알선 그리고 뭐 횡령이 뭐 11억 2천만 원, 뭐 또 네. 식품위생법 위반, 뭐 증거인멸 교사했다 뭐 이건데 기소 의견으로 다른 뭐 윤국은 검찰 네. 총경하고 또 사업자 유모 씨랑 같이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기소 의견으로 앞으로 검찰에 좀 처분을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 나온 거는 그렇게 큰 거는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윤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는 됐는데 과연 법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 징계를 받을 거냐 이거는 좀 관심이에요. 손정혜 변호사님은 이제 변호사로서 7개 적용 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승리 씨의 변호를 맡는다면 어느 정도나 이 형량 같은 것들을 예상해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게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죄임에도 불구하고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담당 판사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다툼의 여지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기소된 부분도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지금으로서는 유무죄도 단언하기 어려워서 형량 여부를 따지기에도 조금 난감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횡령과 관련해서는 민사무 측에서 돈이 가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취지를 확인했다. 이걸 예. 승리가 알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수사기관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 측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없다라고 이제 변론할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무죄 또는 형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은 군 법정에서 수사를 받느냐,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또 많은 부분들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궁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가 좀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승리는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3월에 승리 씨가 현역병 입원 연기원을 제출해서 네. 입대가 3개월 연기됐었죠. 그런데 어제 자정 그 입대 기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병무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어제까지도 승리 씨가 추가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0시부터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됐습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되면 오늘부터 45일까지 새 입영일을 병무청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새 입영일자 5일 전까지는 승리 씨가 추가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네. 동일 사유로는 한 번만 더 연기가 가능하고 다른 사유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또 연기가 가능한 것인데 승리 씨가 올해 만 29세거든요. 내년 30세가 되는 만 30세가 되는 날까지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하게 되는데 새 입영 5일 전까지도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래서 현역으로 입대할 수밖에 없고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면 지금 경찰을 거쳐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군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는 아. 부득이 검찰과 군 검찰이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또 복잡해지는 상황이군요. 이 승리 씨 때문에 승리 씨가 소속했던 YG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죠. 양현석 전 대표가 사실 이 성접대와 관련해서 그 의혹의 중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윤 대표님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동남아 재력가, 말레이시아의 재력가예요. 네네. 조 로우라는 사람이
그 한국을 굉장히 좀 사랑한대요. 예. 그래서 한국을 여러 차례 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비자금 세탁 이걸로 해서 한 그렇죠. 5조 원 정도를 관리하는 전직 총리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분인데 한국에 왔을 때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하고 저녁 자리인데 네. 거기에 가수 싸이가 왔었다. 네네. 가수 싸이가 와서 16일 날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9시간이나 조사를 했는데 예. 뭐 싸이 대답은 예. 밥만 먹고 갔다. 네.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는 거는 밥만 먹었겠느냐. 저 말레이시아인하고 양현석 대표하고 뭐 그중에 성접대가 있었지 않겠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매매의 시효가 5년이거든요. 예, 예. 이게 201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효가 이제 한 달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는 하고 있는데 그 기억력이나 이런 게 좀 왔다 갔다 다들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게 있기 때문에 네. 저기 수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로우라는 말레이시아 재력가는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레이시아 총리의 비자금을 뭐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돈을 뭐 물쓰듯이 썼다. 그런데 싸이와 굉장히 절친한 관계여서 싸이를 통해서 양현석 대표를 만났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그 논란이 확산되더라도 이게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릴 수는 있지만 법률적 판단은 조금 아까 손 변호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어렵지 않을까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지금 대중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예. 승리만이 아니라 양현석 씨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현석 씨를 제대로 이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즉 지금 어저께도 뭐 방송국에서 이 양현석과 그다음에 이 조 로우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등장하지만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뭐 그동안 수사를 잘 해왔으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수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